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2% 넘게 오르고요.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는 6% 폭락을 하면서 어느덧 15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65를 봤던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좋아 보이는 모습. 유럽 증시도 골고루 1.5% 정도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젯밤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좀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이 첫 의미 있는 좀 그런 그 큰 조정이 좀 나타난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제가 요즘 계속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21선이 좀 무거운 좀 저항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21선이 저항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저항을 뭐 가볍게 한 번에 돌파한 착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21선 돌파한 착하면 사실상 이제 V자형 반등의 성공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조금만 좀 더 확인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요, 어제 전용 영상에서 밑밥을 좀 깔아놓았긴 한데,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위아래로 굉장히 출렁출렁합니다. 지난번에 폭락을 했을 때, 지지난주 월요일인가 폭락을 했었을 때, 변동성 지수가 65를 갔다 온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거의 영향으로 지금 변동성이 아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21선이 저항이다라고 한다면 21선에 맞고 탁 하면서 탁 맞고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은 21선을 아마도 뛰어넘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리비리하다 다시 이런 영향을 받고 자빠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V자형 반등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V자형 반등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이 한계를 이제 어쨌든 좀 설정을 좀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마지막 한계는 요 자리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61선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61선 자리가 마침 공교롭게도 지난번 폭락이 쏟아졌던 그 첫 번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조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V자형 반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자리를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요건 좀 더 제 생각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좀 이따 좀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진행 중이다가 엄청난 폭락 나오면서 조정이 한번 세게 나온 거고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에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어떤 중기적이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장 증시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이게 계속해서 그 막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탄탄하긴 하나 지난 폭락의 영향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매물대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당장 어떤 장기적인 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일단 무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 답답한 구간에 있을 텐데 이 구간 안에서 매매의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일단 큰 관점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일단 더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뭐 아직까지만 꺾인다는 뭐 그런 신호는 없긴 한데 일단 이제 갈수록 이제 무거운 좀 저항에 좀 직면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 AI가 비싸다, AI 고평가 논란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잊으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AI 고평가 논란하고 또 하나는 뭐 경기 침체 논란이 있었는데 이 경기 침체 논란 요거는 어젯밤으로 인해서 좀 많이 지워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건 괜찮을 수 있는데 AI 비싸다라는 논란은 여전히 이거는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AI 비싸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지난 이제 7월 한 중순쯤부터 대략적으로 한 11일 이쯤부터 해갖고 이제 막 증시가 마시가기 시작했는데 마시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 사장이 주식을 팔았다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그 AI 주식이 비싸다, 뭐 증시 고평가, 뭐 S&P 뭐 퍼가 뭐 19배다, 뭐 요런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증시가 거의 뭐 V자형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V자형 반등으로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이 위쪽에서 이 가격적인 부담, 이거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못 올라오고 버텨줘야 이 어떤 고평가 논란 이런 게 좀 해소가 될 수라도 있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뭐 퍼가 19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퍼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퍼 같은 게 높다라는 게 증시 상승 국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높은 퍼가 부담을 느끼는 국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자꾸자꾸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V자형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V자형 반등으로 진정 이어질까 좀 제 생각에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첫 번째 조정이 쿵 하고 나오고 거의 V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V자형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이게 큰 형태의 이런 쌍고점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아직 타격은 없으나,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부담이 그 기술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다면 이게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떤 장기적인 쌍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다? 지금 당장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아직까지 뭐 일단 가만히 있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대응은 뭐겠어요? 이제 어떤 단기, 중기적으로는 일단 좀 알 수가 없고 뭐 그러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게 확보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략일 것 같고, 이 하방 베팅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아직도 이것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건데, 이 올라오는 5일선이 이렇게 좀 꺾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지, 당장 여기서 하방 베팅을 막 진행하고 이런 거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 나는 증시의 고점을 잡고 말겠어라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하방 베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 베팅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그 지표들 잘 나온 거 다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지표들의 영향으로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소매 판매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고용 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많이 둔화를 시켰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많이 완화를 시켰고, 이로 인해서 금리나 50bp 인하 전망이 이제 25bp 인하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됐죠. 50bp 인하에서 25bp 인하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50bp 인상 확률 절반, 25bp 인상 확률 절반 이랬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50bp 인상 확률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어젯밤 이런 너무나 좋은 지표들로 인해서요. 미국 소비가 너무 좋아. 아직도 소비자들이 짱짱하게 소비를 하는구나. 소비가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가 없지. 라는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25bp 인상이 이제 주요 시나리오가 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어젯밤 금리가 조금 올랐거든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금리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은 좀 오히려 흐름이 안 좋은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젯밤 나타났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지금은 이제 일단 어쨌든 9월달 금리 인하는 확정이다. 9월달 일단 얼마나 내리느냐가 문제였지만은, 일단 어쨌든 9월달 금리 인하는 어쨌든 뭐 사실인 거고,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표는 뭐다? 좋은 지표는 좋게 해석합니다. 굿 is 굿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졌고,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반응을 한 거고, 경제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채권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갔고요.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달러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른 통화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어젯밤엔 달러 강세가 좀 주요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달러 강세, 요즘 환율 시장 해야 되는 게 뭐죠? 엔화입니다. 엔화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엔화는 어떻게 됐다? 엔화는 약세 흐름.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면 엔캐리 청산.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에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거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다 뭐 요거에 주목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비가 좋다. 그래서 국채가가 급락했다. 금리가 엄청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엔 환율이 엔화가 약세를 보여서 149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뭐 GDP 나오고 이런 게 뭐 조금 뭐 하향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경제가 뭐 침체다 어쩌다 이야기가 지난 고용 지표를 보면서 등장을 한 건데 다른 지표들은 괜찮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한 건데 아무튼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고용 시장은 분명히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지표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다른 주요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물가 지표 있겠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등등등등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괜찮단 말이죠. 이런 지표들은 비교적 괜찮아요. 아직 미국 경제 괜찮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서 이제 약한 부분은 뭐냐면 고용입니다. 그죠? 고용, 인플로이먼트, 고용 시장이 약한데 얘네 지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지난번 고용 지표가 약했던 건 뭐 기상 어떤 뭐 날씨의 문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른 지표들은 괜찮고 지금 이 고용 지표는 중간중간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로 인해서 침체 우려가 걷어졌다. 이런 내용 봤고 고용 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괜찮았다라는 걸 쭉 확인을 했습니다. 버핏이 팔아치운 애플 주식을 소로스가 샀다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뭐 누가 사나 누가 팔으나 이런 것보다는 뭐 다른 게 더 중요하면 저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어젯밤은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 소매 판매, 그죠?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지 않습니까? 월마트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라는 겁니다. 유가 이런 것도 원자재 이런 것도 올랐겠죠. 미국 경제 좋다. 원자재 가격 오르겠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GDP 성장률이 뭐 발표가 됐는데 0.5% 하향한 게 2.4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뭐 튼튼하다. 당장 뭐 엄청난 대폭락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건데 아무튼 근데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찔찔찔찔 높아지는 거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좀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이러니까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튼 그 와중에도 여기 잠깐 지도를 좀 보면은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 이런 친구들 전반적으로 색깔이 좀 자기 혼자 좀 다르죠. 이런 점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오르니까 뭐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다 어쩌다 해도 아직까지 비싸도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4%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죠. 하여튼 골고루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가장 약한 인텔까지도 다 올라가는 모습들. 하여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평가 논란이 있다. 그래도 만약 사야 된다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장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자체는 고평가 논란, 퍼가 19가 넘는다, PBR이 얼마가 넘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미국 증시 자체는 좀 비싸서, 사실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 자체의 메리트는 조금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먼저 무지하게 많이 매를 얻어맞은 친구, 예를 들면 중국 같은 친구들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홍콩 같은 경우 뭐 퍼가 뭐 10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게 어쨌든 좀 어떤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 뭐 물론 이제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이 죽은 건 아닙니다. 대장 누구죠? 대장은 미국이고요. 미국 중에서도 누구 뭐 빅테크 뭐 메가세븐이라 불리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장일 텐데 대장은 어쨌든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뭐 19배 이러면서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지금은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아직 대장이기 때문에 더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반등장에서 얘네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뭐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경착륙만 아니라면은 지금은 저렴한 주식들을 좀 쳐다보는 게 또 그리고 한동안 뭐 만약에 이제 이런 대장들의 지금 급반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면은 소외됐던 친구들의 성과도 제법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중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와 비싼 친구들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월마트 좋은 실적 발표해갖고 그 6% 넘게 상승 마감한 것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죠? 어젠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어떤 경기 침체에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종목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조금만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기술적인 이야기 보시자면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선 내려오는 게 21선인데 21선이 이제 기울기가 거의 완만해졌고 5일선이 워낙 강하게 검은색 5일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대략적으로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정말 결정적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왜 이제 결정적이냐면은 뭐 마침 61선 부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8월 1일 날이 사실 어떤 폭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일 8월 1일 날 보시면 이제 한번 증시가 여기 훅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일 날에는 5일선도 안착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조정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조정이 끝나는 모습이 거의 나타났었다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8월 1일 날 되돌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졌고 8월 2일 날 무슨 지표가 고용지표가 아마 안 좋게 나왔던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쏟아진 건데 이 8월 1일 날에 어쨌든 하락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이 사실상 어떤 일단 가벼운 조정을 끝내놓고 추가적인 투매 이 부분을 만들어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월 1일 날 이 장대 음봉이요. 근데 지금 이 장대 음봉에 지금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의 고점 부근이 이 장대 음봉의 고점 부근이 대략적으로 지난번 첫 번째 이 하락을 할 때 저점 부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저항임을 알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이제 19,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700 정도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V자형 반등의 모습 이제 거의 뭐 다 갖춰지긴 했으나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자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만 좀 잘 보면은 이 자리 완전히 돌파 안착하면은 이제 뭐 V자형 반등이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V자형 반등이 올라오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비중 축소하면서 뭐 좀 공격적인 분들은 하방 베팅을 뭐 준비하는 것도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훼손이 되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100인데 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 자체는 이번에 뭐 아무런 타격도 없었고 대신에 이제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좀 맛이 갔기 때문에 장차 이제 고점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단기적, 중기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추세도 꺾어버릴 위험성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V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고점이 낮아지네.
이거 장기적인 추세가 맛이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갖고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싼 고점을 확인하거나 다중 고점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버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여기서 자꾸 못 올라오고 버티다가 이렇게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거 하고 급격하게 올라오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급격하게 올라와 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고점을 바로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건데, 바로 장기적인 그런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사실 어떤 증시의 움직임에 있어서 장기적인 움직임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언제 꺾인다 그런 점은 이제 5일선의 어떤 상승 기울기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천천히 판단을 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방 배팅 이런 거는 아직 아니다. 아직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그죠?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이게 이제 30분 봉인데요. 30분 봉을 좀 잠깐 좀 보자면은,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선 같은 거, 굵은 거 내려오는 게 21선인데, 그 일봉의 21선에 해당하는 선인데요. 이제 그 선을 어젯밤에 이렇게 잘 돌파한착해서 지지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000 아까 전에 일봉에서 얼마였죠? 16,000 한 700, 19,000 뭐 670에서 한 19,70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자 61선의 영향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자리를 좀 잠깐 표시를 하자면은 19,700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좀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냐라는 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죠, 지난번 여기쯤에서 어떤 지표 확인하면서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바닥 만들면서 눌림심에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도 강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 투매가 나오면서 이격도가 어마어마했다고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진한 파란색 선이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데 5일선과 이격이 7%, 8% 가까이 벌어졌었다고요. 굉장히 큰 이격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걸 찢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대쪽으로 올라갈 때도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에서부터 주가까지 굉장히 큰 이격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이 되는 거고, 아무리 지난번에 많이 찢고 나갔다, 아무리 지난번에 이 5일선을 많이 찢고 나가갖고 이격도를 크게 벌려놨다 해서 이번에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하락이고 지금은 상승이죠. 그죠? 상승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큰 이격도를 갖고 가는 거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 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치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잠시 요걸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5일선과 이격도입니다. 5일선과 이격도. 일봉에서 보이는 5일선과 이격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좀 크게 볼게요. 이 자리가 이제 5일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가는 이제 5일선을 이제 넘어갔다 붕괴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값이 어디냐면 104예요. 104. 104라는 값이 지난 몇 달 동안 등장한 적이 있는 값이냐 이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오버슈팅 좀 너무 심하다. 지금은 조금 오버슈팅의 영역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일단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값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값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월요일 날에 대폭락을 하면서 이 5일선과 이격도가 8% 가까이 벌어졌었다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 얘가 이 플러스 4%까지 요렇게 플러스 4%까지 요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긴 한데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값은 지나치게 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달간, 지난 우리가 수개월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정도의 어떤 이격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중요한 저항 부분인데 단기 오버슈팅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뭐 조금 축소하고, 물론 이제 하방 베팅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죠. 왜냐면 아직까지 짱짱하게 잘 올라가니까. 예,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만약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조정이 나왔고 V자형 반등이 거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한 번에 훅 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훅 죽을 수도 있긴 있죠. 언제? 만약에 여기서 어떤 다시 한번 충격적인 지표들이 나와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하게 자극되면은 한 번에 쿵 하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이런 특별한 게 없이 지난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 또 그리고 지난번 여기 저항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좀 전에 뭐 19,700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 대한 저항으로 얘가 많이 자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자빠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출렁출렁 하면서 자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등장할 것 같긴 해요. 바로 자빠지는 게 아니고 자빠진다라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그죠?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얘가 기울기를 완화시키고 아래쪽으로 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지금 금요일인데 어영부영하면 이제 다음 주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또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쨌든 강하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저항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왔고 이 이격도가 엄청나다. 물론 이 이격도가 나올 만한 환경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뭐 사실 뭐 가만히 있진 않았고 약간 짧은 어떤 시도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건 5분봉인데요. 5분봉에서 이제 요렇게 슬슬 얘가 꺼지더라고요. 이 자리가 물가 지표하고, 이 자리가 고용 지표하고 소매 판매가 발표됐던 그 자리입니다. 그 뒤로 폭등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하방 베팅을 여기쯤부터 했습니다. 하방 베팅 슬슬 해갖고 모아가고 해가지고 일단 조금 좀 끌고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여기서 잘 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많이 꺼지게 되면은 5일선까지 뭐 이격도가 2에서 3% 가까이 되는데 5일선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쯤에서 한번 하방 베팅을 살짝 했었었는데, 금방 올라오는 거 보고 오늘은 그냥 지표 발표되기 전에 벌써부터 시장이 좋아하는구나, 이거 오르려고, 이거 오르고 싶어서 용을 쓰고 있구나 싶어갖고 재빨리 털고 나와서 어쨌든 뭐 약간의 수익 정도 마감을 하고 일단 그렇게 그냥 하고 빨리 잤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잤죠. 뭐 어차피 지표 발표 나고 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더 이상 볼 거 없어가지고 그냥 잘 오르겠다 싶어갖고 하루 종일 특별한 일 없겠다 싶어서 빨리 잤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이거 이제 다시 30분 봉인데, 제가 하방 베팅 했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었다고요. 이 정도 구간. 여기서 꺾인다면은 이 5일선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선까지 한번 훅 내려오는 걸 기대도 할 수 있었는데, 어젯밤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오히려 이격도를 한번 위쪽으로 더 벌린 거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우려가 좀 살짝 좀 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저항, 그죠? 19,700 부근이 어떤 그 무거운 저항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와 버렸으니 이제 그죠? 약간 오버슈팅이 좀 심하다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19,700 정도 자리가 이제 어떤 저항인데, 여기를 이제 그냥 훌쩍 얘가 넘어가 버린다면 그냥 이제 그런 꼼짝없이 V자형 반등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일단 오버슈팅 뭐 일단 이런 걸로 좀 보고, 일단 그래서 V자형 반등보다는 아직까지도 한 번 더 좀 출렁출렁 하는 거를 일단 좀 생각을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에 채권 시장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10년 채권 선물이죠. 어젯밤에 이제 제가 미국 증시 나스닥 하방을 좀 들고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시간대인데, 벌써 금리가 벌써 채권 선물이 약하더라고요. 지표 발표가 이 순간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지표 발표도 되기 전부터 벌써 약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더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정보가 센 거죠. 정보가 세가지고 미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표 발표되고 나니까 신나게 올랐죠, 그죠? 어젯밤 나스닥 하방 빨리 청산한 것도 요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벌써 금리가 올라가고 싶어갖고 벌써 얘가 떨어지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지표 좋게 나오겠구나 싶어서 빨리 잤죠. 그래갖고 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채권 시장 폭락,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어젯밤에 폭락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중기적인 쌍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떤 반등의 끝, 일단 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잠깐 그래서 일봉을 좀 보시자면 이런 모습이라고요. 5일선을 깨는 일단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일단은 상승이 일단은 좀 둔화가 됐고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어떤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차례가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 10년 선물인데 채권 시장으로의 이미 자금 쏠림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선물은 눌림시 매수다. 눌림시 매수. 다만 이제 얘가 좀 더 내려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일단 어쨌든 어젯밤에 시장이 저렇게 안정이 되면서 얘가 더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다? 일단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긴 거고 하여튼 채권시장은 조금 더 내려올 만한 그런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 논리적으로 다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권시장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요렇게 좀 싼 고점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탄력 둔화. 지난번에 오버슈팅 좀 지난번에 오버슈팅이 좀 심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세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모습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좀 내려오는 거를 좀 기대해보자. 그런 거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조금씩 채권을 우리도 모아가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을 모아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 보시자면 이건 사실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보시자면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이 답답함을 극복하려면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에는 아직 그죠? 넘어가려고 하니까 달러 강세 재료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긴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어마어마하게 수렴을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거고 폭탄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가도 크게, 아래로 가도 크게 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당분간은 좀 답답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환율 가뿐하게 좀 가볍게 좀 살펴봤고 어젯밤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신호들을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 21선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바닥 다지는 모습, 구리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리 하방은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양봉,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등장을 해줬으니까 사실상 진바닥은 여기였고요. 사실상 이 정도 가격이 진바닥이었고 이건 언더슈팅이고 다시 이제 가격을 회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려는 일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구리 가격의 하락은 일단 끝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난번 급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제 어젯밤 중국 주식 이런 것도 좀 좋죠. 중국 이건 어제 홍콩 지수인데 홍콩 지수 이런 것들 어젯밤에 상승 마감하면서 어떤 무거운 저항 같은 거를 잘 안착하는 모습들이 등장했으니 아마 오늘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국제유가 같은 거는 하여튼 계속해서 답답하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얘도 조금씩 일단 올라오려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거고 아무래도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금값은 좀 둔화가 됩니다. 금값 상승은 찔끔찔끔 합니다만 어쨌든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도 아무래도 이제 반등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21선을 한 번에 코스피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주의해야 되는 게 위쪽으로 따라서 보지 말자. 지금 상황에 주식 사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 좀 축소나 이런 걸 좀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스닥에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5일선과 이격이 지금 너무나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난 월요일날 대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찢고 내려갔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엔비디아 같은 거 보시면 V자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매우 강한 모습. 근데 얘가 V자로 이렇게 올라와 버린 문제가 뭐냐면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테스트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어서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어떤 건전성을 생각하면 밑에서 못 올라오고 여기서 바닥 다지기 진행하고 서서히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 버리면 단기 어떤 중장기적인 고점 테스트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고점,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이런 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또 하여튼 너무 V자로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단기 오버슈팅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그래요. 지난번 그 폭락했던 자리 목요일 날
목요일날 시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형 반등 나오고 있는데 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엔비디아가 아니죠. 엔비디아보다 훨씬 약합니다. 물론 올라오자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좀 이렇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좀 많이 안정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당장 무슨 뭐 특별히 어떤 뭐 특별한 위험이 있다 뭐 그런 신호 같은 거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5일선과 관련해서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조심하자. 그래서 현금 비중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보수적인 대응. 지금 올라간다고 V자형 반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 봐야 뭐 별로 먹을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위험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오면 그럼 이제 또다시 또 뭐 매수를 생각하거나 그런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당장 어젯밤 미국 증시가 오른 걸 보고 오늘 막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